한국 여행 체험 원고 마이너스 마르코의 이야기. 인트로 나레이터.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IT 스타트업 창업자 마르코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며 경험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본 그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함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파트 1 한국 도착, 첫인상.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 세계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까지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한국만큼 첫인상부터 강렬했던 곳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느낀 건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군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다국어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부의 깨끗함이란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좌석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시스템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지하철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실제로도 그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하더군요. 이탈리아에서는 대중교통이 지연되는 게 일상인데 한국의 이런 정시성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도시인가 싶을 정도로 선진국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지하철 내부의 디지털 시스템이었어요. 각 칸마다 디지털 스크린이 있고 다음 역 정보뿐만 아니라 날씨, 뉴스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더군요. 이런 첨단 시스템을 대중교통에서 당연한 듯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며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2 지하철에서의 놀라움. 지하철에서 가장 놀란 건 바로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더군요. 저는 IT 업계에 있어서 인터넷 인프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지하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인터넷이 제공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심지어 이탈리아에 있는 직원들과 화상 통화까지 했어요. 음질도 선명하고 영상도 끊기지 않더군요.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시스템,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지역마다 교통카드가 다르고 교통수단마다도 다른 결제 시스템을 써야 하는데 한국은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지하철 내부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각 칸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무선 충전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최신 지하철도 봤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내부의 조용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목소리를 낮춰서 하고 통화를 할 때는 아예 다른 칸으로 이동하더군요. 이런 매너와 질서의식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있는 스크린 도어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안전을 위해 플랫폼과 철도를 완전히 분리해 놓은 건데 이런 안전시설이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유럽 도시 중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파트 3 첫 한국 음식 체험. 한국에 온 첫날 저녁,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한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그리고 한국식 치킨을 주문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김치찌개의 깊고 복합적인 맛이란,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고 뭔가 중독성이 있더군요. 이탈리아 음식도 복합적인 맛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음식에 이런 층층이 쌓인 맛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쫄깃한 떡의 식감이 정말 독특했어요.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하지? 싶을 정도로 형언하기 어려운 맛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설명해줄 때도 한국에 직접 가서 먹어봐야 안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 바삭바삭한 튀김옷에 달콤 짭짤한 소스가 발려있는 치킨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서 최고였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치킨은 많이 먹지만 이렇게 다양한 소스와 조리법이 있는 치킨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치킨을 다 못 먹겠다고 하니 식당 사장님이 포장해 주시면서 배달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호기심에 배달 앱을 깔아서 주문해 봤는데 정말 20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호텔까지 배달되더군요. 배달원분이 오시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까지 해주시는데 이런 서비스 정신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배달도 보통 1시간은 걸리는데 한국의 이런 빠른 배달 시스템과 친절한 서비스는 정말 놀라웠어요. 파트 4 배달 앱 체험. 한국의 배달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앱을 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수백 개의 음식점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각 음식점마다 메뉴 사진과 가격, 리뷰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배달 가능한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음식점이 자정까지, 심지어 24시간 배달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배가 고파서 치킨을 주문해봤는데 정말 30분 만에 배달되더군요. 이탈리아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는데 한국의 이런 24시간 서비스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주문 과정도 너무 간단했습니다. 앱에서 음식을 선택하고 결제하고 주소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음식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출발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배달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GPS로 배달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할지도 예상 시간이 나오더군요. IT 업계에 있는 제가 봐도 정말 잘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배달비도 매우 저렴했어요. 보통 3,000원 정도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배달비만 10유로 약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의 배달비는 정말 양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포장도 정말 꼼꼼하더군요. 국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포장하고 젓가락과 티슈까지 다 넣어주시더군요. 심지어 맛있게 드세요라는 메모까지 써서 넣어주시는 곳도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안주가 생각나서 족발을 주문했어요. 새벽 1시에 주문했는데도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40분 만에 뜨거운 족발이 배달되더군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니 왜 한국 사람들이 배달 앱을 자주 사용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파트 5 한국의 밤, 안전한 도시. 한국에서 가장 놀란 건 밤의 안전함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실험을 해봤어요. 노트북과 아이폰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군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나 밀라노 같은 큰 도시에서는 가방을 등 뒤에 메고 다녀도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값비싼 전자제품을 그냥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더군요. 어느 날 밤에는 홍대 근처를 혼자 걸어 다녔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위험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혼자서 늦은 시간에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 번은 지하철 마지막 차를 놓쳐서 새벽에 혼자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약 30분 정도 걸었는데 전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거리가 밝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였어요. 24시간 편의점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에도 혼자 있는 알바생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군요.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혼자 가게를 지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속이려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터기대로 정확히 받으시고 오히려 한국 여행은 어떤지 물어봐 주시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신뢰 문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안전함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럽더군요. 파트 6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 체험. 한국의 디지털 환경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더군요.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이고 편의점, 카페, 심지어 길거리 음식까지 모두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QR코드 결제였습니다. 음식점에서 메뉴를 보기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주문까지 할 수 있더군요. 직원을 부르지 않아도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했다고 하던데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QR코드나 NFC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었고 심지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도 예비 전력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작동하더군요. 이런 세밀한 기술적 배려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도 놀라웠어요. 어디에서나 빠른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5G 네트워크도 정말 빨랐습니다. 큰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도 전혀 버퍼링이 없더군요. 모바일 뱅킹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계좌 개설부터 송금, 결제까지 모든 게 휴대폰으로 가능하더군요.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앱들은 정말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더군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의 기능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IT 개발자인 제가 봐도 정말 잘 만들어진 앱들이 많았습니다. 파트 7일상 속 감사함 발견.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깨달은 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저처럼 외국인이 와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정시성. 한국 사람들에게는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이 10분 늦는 건 일상이거든요. 깨끗한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화장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비데까지 설치된 곳도 많더군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의 질이 정말 높았습니다. 배달 문화도 그렇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빠르고 저렴하게 배달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특별한 서비스예요. 무엇보다 안전함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다는 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이런 신뢰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대기 시간도 짧고 진료비도 저렴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립병원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사립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낸 시스템들이고 지금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더군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트 8 여행 후기와 국뽕 감성 결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눈을 뜨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첨단 기술, 안전, 편의성, 그리고 문화적 매력을 모두 갖춘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는 따뜻함이 있더군요. 이런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음식 문화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24시간 언제든지 배달로 받을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 퀄리티가 정말 일정하더군요. 어느 음식점을 가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도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더군요. 길을 물어봐도 직접 데려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시스템적 완성도가 놀라웠습니다. 교통, 통신, 결제, 배달, 의료 등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더군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놀라더군요. 벌써 몇 명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꼭 다시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너무 짧았어요. 다음에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더 깊이 있게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나라를 만들어주셔서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마무리 나레이터. 마르코의 한국 여행기는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나 지인을 한국에 초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어떤 점에 가장 놀라 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